오늘은 재조정과 수정조정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박정우 심사역입니다. 오늘은 재조정과 수정조정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변제금 1회 납입하고 현재 미납이 3회 상태라 위원회 콜센터에서도 재조정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당시에는 급여소득자였으나 현재는 실직 후 무직 상태라 변제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환유예 재조정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개인 채무조정 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환유예는 6개월간 이자만 납부하면서 월 변제금 납부를 잠시 미루는 것으로 변제금 기납입 기간에 따라 누적 1년에서 3년까지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환유예는 무조건 신청할 수는 없는데요. 상환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가용소득이 감소하여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조정 신청 요건은 불가피한 지출, 예를 들어 병원비, 필수생계비 등 소득이 상당 기간 감소되거나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 새로운 자산이 생기거나 재산 가액이 증가한 경우 상환유예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재조정 역시 채권금융기관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확정되며 진행 소요기간은 약 한 달 정도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개인 채무조정 확정 후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입 중이던 C씨는 최근 채무 연체로 인한 독촉장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수년 전 C씨가 신용대출을 받았던 대부업체가 수차례 채권을 매각을 하면서 개인 채무조정 상담을 할 때 파악되지 않아 개인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채권자는 C씨의 주소지를 파악해 추심을 시작하면서 뒤늦게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수정조정 신청을 통해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례에 소개된 C씨는 개인 채무조정을 이행 중이므로 수정조정을 통해 누락된 채무를 조정에 포함하여 변제할 수 있는데요. 다만 수정조정으로 누락된 채무를 조정에 포함할 때는 채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누락 채무를 조정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조정되지 않은 채무는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채권 누락은 채무조정을 신청한 C씨와 같은 신청인에게도 심사를 진행한 심사역에게도 당황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채권자가 C씨에 대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수정조정이 잘 성사되어 채무조정안에 포함이 된다면 채권자는 합의된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며 그 외에 추심 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개별적으로 회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달리 수정조정이 채권기간 부동의로 포함되지 못하거나 현재의 C씨의 상황처럼 누락채무로 발견되어 상환 및 독촉을 받고 있다면 개인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으로서 채권자는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조정 확정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은 물론 조정 전 이미 존재하던 채권일지라도 부동의 등 사유로 조정이 되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개인 채무조정 이행과 관계없이 채권자는 채권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따라서 개인 채무조정을 상담할 때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무는 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신용정보 조회 등이 간편하게 조회되지만 장기간 연체된 채무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독촉장이나 법원 송달 서류 등 각종 통지서를 확인하는 요령도 필요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재조정과 수정조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신청 시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정조정 절차를 통해 누락채무, 대지급 채무 등을 기존 채무조정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채권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수정조정 확정 시 월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담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변제 이행 중 미납이 3회 이상이 되어서 실효 예정에 계신 분이 채무를 포함하는 등 수정조정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누락된 채무를 포함시키는 행위보다 현재 채무조정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조정 절차로 상담받으셔야겠습니다. 재조정 신청 부적격 사유도 있겠죠. 부적격 요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직전 변제 계획에 의한 원금 납입이 전무한 경우인데요. 단 군복무자,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 예외 경우가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변제 계획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인데요. 상환유예를 12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변제 계획에 의한 누적 원리금 납입 횟수가 12회차 미만인 경우, 상환유예를 24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변제 계획에 의한 누적 원리금 납입 횟수가 36회차 미만인 경우, 상환유예를 3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를
무한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납입 횟수에 따라 유예기간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상담하면서 흔히 발생하는 재조정과 수정조정 사례를 소개하고 알아보았는데요. 신용회복이 확정되어 잘 갚아 나가는 것만큼 무탈한 건 없겠지만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셨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전화 주셔서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